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빅세트입니다. 네. 아까웠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아까웠어요, 제가. 어제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어제 장중을 못 봐서. 그러니까 9천 한 40포인트 이 아, 정도까지 그래요? 갔었던 것 같은데. 9,113을 못 갔구나. 근데 거의 근접했어요. 네. 그것도 장 막판에 근접했었습니다. 밀렸어. 네. 근데 뭐 근접하거나 안 된 거나 안 된 건 똑같아요. 9,113이었으면 네. 리로 한 대 받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제 근데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수 맞추기 이벤트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선정했죠. 30명 뽑았습니까? 선정했고 아직 공표만 한 상태. 그분들께 이제 치열했습니다. 그래요? 표준 펀치야 치열했습니다. 좋습니다. 맞춘 분들이 꽤 계셨나 보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9,113을 질러서 그런지 대부분 다 9,000 위도 많았어요. 그만큼 처음에 얼마나 찍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바로미터가 참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오늘도 할까? 오늘 하실래요? 몇 만이지 지금? 와, 74,000명이시네. 네. 오늘 맞춘 분들 네. 300분 허. 뽑아서 네. 정프로 책도 있잖아요. 한없이 가벼운. 한없이 가빈 경제상식 네. 구매 링크 보내드립니다. 구매 링크 네, 좋네요. 300분께 한정. 좋습니다.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윤정식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윤정식 상무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네. 뭐 주실 거 없잖아요, 따로. 내놓을 거 없으면 이렇게 사람 비웃음 많습니다. 네, 전 책이 없어서. 책이 없어요. 네, 뭐 링크 뭐 누가 보내주시면 제가 옆에서 좀 알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네. 오늘 아침 분위기는 대략 어떤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죠.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 그리고 애플에서 좀 하락이 좀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전일 또 많이 올랐죠. 전일 9천 다시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게 뭐 지금 예상가로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요. 전일 분위기 그리고 미국 시장 분위기를 본다 그래도 오늘 좀 쉬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누구시냐 그러는데? 윤정식 상무님. 네, 윤정식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네. 또 유명한 분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장을 잘 보는 분이죠.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상무님. 네. 우리 네. 빈센트님이랑은 또 인연이 없으시군요. 인연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 여의도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알아보시지 않나요? 저는 사실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은 했는데 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삼성역이라 네,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동선이 여의도, 삼성, 그 다음에 뭐 저쪽 그 문정 쪽, 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우리 윤정희 상무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이게 잘하는 장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냥 매크로를 잘 본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다든지. 우리 상무님은 주로 어느 쪽이 좀 강점입니까?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잘 하셔서 네. 제가 정말 잘하는 건 저는 사실 이 맛집 탐방을 잘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요? 네. 어디 있어?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말씀하시면 전국 그래요? 각지 그래요? 맛집들 그 정도예요? 많이 다녀서 야. 그래서 나 오늘 점심 칼국수 먹고 싶어요. 출장도 좀 많고 칼국수, 상암. 상암 칼국수. 제가 이따가 이따 알려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맛집은 근데 사실 여기 들어오시는 저 74,000분들께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것 시장 같습니다. 좀 네. 큰 흐름 보는 부분들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저는 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그러니까 투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지사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팔고 있을 때 왜 팔을까? 삼성전자가 오늘 뭐 10%가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누가 샀을까? 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샀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시장의 흐름 중에서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아니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빨리 읽어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역지사지, 역발상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남들이 잘 안 보는 것들도 이제 미리 조금 이제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로 많이 쏠려 있어서 사실 반도체가 답이긴 한데 네. 그 외의 종목들, 그 외의 섹터들이 좀 뭐가 있을까? 어허. 그리고 주식이니까 뭐 네. 지금 꺾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꺾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꺾였을 때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 어떤 아하. 섹터가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꺾여도 좋은 종목이 있군요. 시장이 좀 꺾였을 때, 근데 사실 시장이 꺾였다는 표현이 반도체가 꺾였다라는 거 거의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26년도는 안 꺾일 거예요. 27년도 상반기도 거의 분명히 좋을 텐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주식이니까 꺾였을 때 반도체가 꺾였으면 시장이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뭐 연속적으로 꼬꾸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뭐 실적 좋은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그건 있을까? 이제 네. 그때 얘기해 주시죠, 뭐 그죠? 네. 지금 얘기하면 아마 댓글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2027년쯤 돼야 된다며.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뭐 됐고 일단 그러면 반도체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데 그 외에 혹시 이렇게 둘러볼 친구가 있나? 뭐 요 정도 이따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근데 분위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마이너스고 네. 현대차는 지금 50만 원 밑으로 좀 내려왔고 아하. 네. 그리고 뭐 플러스랄 게 SK 정도 또 뭐 있나요? 지금 플러스 났다고 할 만한 게 네, 물산. 물산. 네. 그 이제 삼성전자 좀 담을래다가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담는 물산인 거죠? 뭐 지분 등등. 뭐 건설이나 뭐 삼성물산이 하는 사업 때문에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랑 같이 가고요. 뭐 당연히 SK 스퀘어도 SK 하이닉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본업은 건설인데 네. 사실 관심이 없죠 투자자들은. 네. 그래서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잘 버텨주고 있을 때 삼성물산 뭐 보합권 정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좀 내려가면 지금 SDS가 조금 세고 한 9% 정도 올라가는 것 같네요. 아하. 예, 그리고 방산 쪽이 오늘 대체로 플러스인 것 같고 LIG랑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플러스 그래도 좀 나는 거 보니까 네. 방산 쪽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코스닥은 조금 등락이 있고. 코스닥 네. 닭은 뭐 좀 있어요. 네. 닭은 또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게 몇 개 있고. 바이오 리가캠 오늘 좀 세네요.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안 보이고. 네. 자, 요렇게 저희 할 말 떨어질 때쯤 되면 그냥 쓱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 근데 보니까 SK 스퀘어가 반도체 ETF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사실 반도체 ETF 요즘에 ETF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ETF 빼면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 텐데 이 반도체 ETF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그럼 여기서 또 기대하잖아요. 미국에서도 ETF에 ADR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마이크론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PER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여기에서 ETF 수급에 영향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좋아질 것이다. 국내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ETF, 그러니까 지금 ETF에 제일 화제가 되는 건 레버리지 ETF 두 종류지만 네. 결국은 그 전에 반도체 ETF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ETF도 지금 같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다 ETF거든요. 그래서 뭐 퇴직연금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매매가 ETF로 많이 쏠려 있어서 SK 스퀘어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근데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변동성 또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만 좀 주의하면 되는 시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근데 주의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잘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장세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실적을 믿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을 이기는 법. 최근에 이 넥스트레이드랑 본장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정규장이랑.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넥스트가 투자자의 접근이 사실 접근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HTS처럼 사고 팔면 되는데 접근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적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좀 왜곡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투자자의 수가 적어졌을 때, 그러니까 보통 증시에서 특정 종목에 세력이 있다, 뭐 작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삼성전자 가지고 세력이 있고 작전이 있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고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들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 트레이드가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죠. 본장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고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접근하는 이 투자자들 자체의 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왜곡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넥스트를 보면서 약간 네. 좀 이상한 거는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넥스트 시장 따로 뭐 KRX 따로라고 생각 별로 안 하고 네. 넥스트장은 그냥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거 정도로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 이제 예전에 9시부터 하던 거 8시부터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데 아예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그 넥스트 시장과 9시 이후의 본장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갖고 그럼 이거는 단지 그냥 아침 1시간 일찍 시작해서 뭐 변동성이 예를 들어 뭐 한 3% 정도 있던 게 뭐 본장에서 한 2% 정도 줄어드는 이런 정도니까 같은 컬러인데 변동성만 약간 좀 더 큰 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썸띵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방향성도 확 달라졌으니까. 네. 네. 아, 요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 넥스트가 원래는 비슷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사실 처음에 넥스트 시작됐을 때 제 개인적인 체감은 시간 외 거래가 있잖아요. 저희 시간 외 거래를 있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정규장에 조금 더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방향성은 좀 다르면 원래는 안 됐었는데 근데 시장의 이 방향성이 장중에도 많이 바뀌죠. 그런 흐름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시장이 막 하락하다가 어제 네. 그저께였나요? 변동성 굉장히 좀 심했던 날 네. 상승했다가 네. 다시 하락했다가 점심시간 좀 지나서 다시 상승하면서 네. 3% 이상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뭐 수십 번 나타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게 넥스트 시장과 정규장의 다른 모습들도 이런 변동성 때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변동성은 근데 뭐 앞으로도 ETF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뒤에 있는 시장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걸로 보여져서 넥스트 시장이 좀 더 매매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넥스트 시장을 보고 정규 시장을 좀 예측해보고 좀 대응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좋은데 확연히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좀 나타나서 시장의 왜곡이 좀 거기에선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한번 반복됐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다음번에 좀 더 창의적으로. 네, 어려운 알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야 네, 진짜. 어려운 이거는. 질문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은 네.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삼성전자 좀 덜 빠지는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이 일단 제일 많이들 관심 있을 테니까. 현대차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건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드디어 주식이 나왔습니다. 네. 좀 전에 넥스트보다는 훨씬 괜찮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현대차가 지금 네. 약간 거의 무너진 느낌이에요. 아하. 지금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요즘에 사실 가장 좀 많이 물리신 섹터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 로봇 뭐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기대감이 좋았었죠. 특히 1월 달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았고 현대차가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지금 로봇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봇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를 지금 정의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로봇은 정확하게 매출액과 마진이 지금 딱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었고 예상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로봇 밸류에이션이 자동차보다는 뭐 훨씬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적 장세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말도 안 되는 마진율로 네. 영업이익 단으로 주가 올려놨는데 로봇은 지금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을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좀 아래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뒷받침해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고 반도체 투톱이 아니면 그런 시장이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아직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이런 이 차트에 하락을 좀 만들어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AI의 끝이 사실 로봇일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AI의 이 버블을 막 논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AI가 네.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AI에서 특히 반도체가 국내로 따지면 이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끝이 결코 아닐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아니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무언가의 그럼.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무엇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로봇이지. 로봇이잖아요. 네. 결국은 사실은 국내에서 로봇에 있어서의 대장주는 현대차거든요. 현대차지.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저는 확실하게 지금 전고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숫자로 못 찍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무슨 모습인 것 숫자를 못 찍었다는 게 실적? 네, 실적이 사실 자동차는 좋아요. 현대차의 자동차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네. 가장 고무적이거든요. 빅5의 전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전 점유율인 것 같거든요. 특히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 가장 좋은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세상의 자동차의 이 성장성이 폭발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폭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인센티브 많이 줘야 되고 아니면 가격을 확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 환율에선 좋은 면이 있고요. 네. 현금 많으니까 인센티브 많이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자동차로 좋은데 근데 자동차의 실적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 10만 원, 20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거는 결코 아니었던 거고 로봇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로봇에 있어서의 숫자는 아직은 못 찍어졌잖아요. 이제 한 4분기쯤 되면 조금씩 양산이 시작하고 내년 돼야 본격적인 양산이 좀 나올 텐데 그 시기까지는 변동성을 좀 동반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심하죠. 근데 반도체는 변동성 나와도 거의 다음 날 올려주는 모습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기간적인 변동성의 회복 시간이 반도체보다는 좀 더 길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차피 현대차를 우리가 살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판매가 좀 늘어날까? 이걸로 지금 20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올려준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로봇이야. 로봇을 가는데 전 세계에서 로봇 제일 잘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가 갖고 있어. 그럼 땡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점점 이제 공장에 들어간 로봇 나온다, 뭐 곧 언제 현장 배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물론 저 뭐 등락은 있겠죠. 그래서 70몇만까지 갔다가 뭐 한 60만 원, 뭐 또 65만 원, 그러다 또 좀 80만 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니까? 60도 깨지고 지금 50이 깨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로봇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냥 깨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아하. 않고서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뭐 있어? 로봇은 없었다. 아니. 나를 그렇게 또 보내지만 나 지금 현대차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깨진 거면 나 이거 팔 거예요. 손해지만. 들고 있군요, 계속. 네. 예. 그러니까 75만 원에서 코스피가 9,000피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0만 원대로 떨어진 거죠. 왜? 네. 이유가 뭐예요? 그 시총이 그리고 작은 회사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시총 3위 회사가 네. 뭐 코스피 200 지수 들어가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그렇게 이 회사가 빠질 리가 없다. 지수가 이렇게 9천 막 이렇게 가는데 네.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로봇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로봇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주식이 빠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주식이 사실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처음에 오는 거는 오르는 이유는 누군가가 시장가로 많이 사고 빠질 때는 누군가 시장가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왜 놈들인데? 사는 이유가 또 있고 파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어떤 놈이 사실 팔았는지. 결론적으로는 실적이었던 건데 네. 이 실적의 반영이 미래의 실적을 지금 당겨오느냐 아니면 지금 실적이 부담이 되느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나오는 게 그래도 한 1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은데 로봇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의 수급적인 이유는
반도체 ETF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에 피해를 봤던 이런 부분들이 겹친 것 같아요. 네. 수급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별로 팔아서. 쏠리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장 시작했으니까 한번 보죠. 현대차가 오늘 어떨지. 시작했어요? 네. 상황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현대차는 조금 떨어져서 네.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였는데 사실 삼성전기 오늘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도 오늘 특징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빨간불이 별로 없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기 지금 20위까지 중에 세 종목만 좀 빨간불 보여지고 뭐 크게 오르거나 지금 SK 스퀘어가 그래도 SK하이닉스랑 두 종목이 하락폭이 한 2에서 4%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도 크게 하락하거나 뭐 지금 증권도 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한 뭐 그렇게 뭐 강한 모습 나타나긴 좀 쉽지 않고 좀 약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쉬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는 모습들이 좀 있고 이런 날 사실 이 종목 공부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크게 할 일이 없는 날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SK 스퀘어 하락한다고 이거 팔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파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5% 이상, 10% 하락하면서 오늘 사야지 이런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날들 좀 종목 공부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이 수급에 많이 쏠림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에 쏠림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TF 때문에 시장의 왜곡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점이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개인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같이 확 샀다가 같이 확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점심때쯤에 시장의 변동이 좀 많이 나타나죠.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고 점심때쯤에 아마 식사하시고 각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으면 얘 샀는데 하고 또 같이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특히 점심 때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신박한데? 네. 분석 신박한데? 분석 이탈리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샀는데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사실 개인들이 다 올려주잖아요. 지금 네. 외국인이 좀 덜 파는 날도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점심 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장기가 뭐라 그랬죠? 네, 장기는 맛집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신박한데요? 아니 그래서 사실 진짜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 점심 나도 그거 궁금해. 점심 이후로 도대체 왜 바뀌냐고. 그러니까 진짜 점심 맛집 바뀌 이유. 모여서 산삼만 모였다가 토론하다가 야 사야겠다 이러고 사는 건가? 사실 여의도에서 점심 먹어보면 굉장히 빨리 먹잖아요. 점심 맞아요. 거르는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심 때 바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점심 이후에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바꾸는 그런 시장들인데 외국인이 매도 좀 줄여주거나 그런 시장들인데 개인들의 심리를 그럼 읽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맞대. 네. 사람들이 다 맞대 지금. 그래? 점심 먹고 마음 바뀌는 게 맞대. 모여갖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와 재밌다. 그럴 수 있다. 네, 전기가 좀 알겠습니다. 뜨겁긴 하네요 오늘은. 네. 삼성 전기. 음. 또 많이 빠지네. 반도체 장비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장비주들이 나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뭐 전라도 쪽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 다시 가야 되는데 물론 시기는 좀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해야 뭐 28년, 29년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 반도체 그 공장을 만드는데 원전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뭐 5년 이상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용인 세팅하는 데만 해도 5년 이상 걸렸었는데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근데 또 장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8년도, 29년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10년 동안 장비 계속 들어갈 거고 네. 지금도 뭐 용인에서도 그렇고 장비 라인 증설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사실 나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없죠.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포트폴리오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들이 있어야 되지만 네. 이 두 종목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오늘 흐름 좋은 뭐 원익 IPS라든지 거기 좋아요. 뭐 PSK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코스닥 시장이 뭐 코스닥 시장 여전히 좀 그 상승 흐름은 좀 그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 코스피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 뭐 ADR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종목 수가 좀 늘어나면 시장 접근하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대응할 때 이
좀 더 어려움이 좀 적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시장의 피로도도 상당히 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 그동안 많이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반도체 투톱 좋으니까 사서 더 많이 올라가겠지 했는데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부 당국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허들을 좀 높일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 여파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허들을 높인다고요? 네, 지금 증거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네. 네, 한 5천만 원 정도로 올릴 것 같던데. 이게 5천에서 3천, 1,000 이렇게 내리는 건 괜찮은데 네, 1,000에서 5천 올리잖아요. 네. 반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조금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이제 레버리지 하던 혹은 이제 막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돈 없으면 지금 레버리지도 하지 말라는 거. 안 그래도 아하. 돈 없으니까 내가 지금 레버리지라도 해서 따라가려고 한 건데 아하, 돈 있는 놈들만 하라는 거야? 오히려 더. 예, 그럼 이제 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또 이제 밥 먹으면서 네. 야 너 레버리지 이름 이제 열 아. 받는 거지. 레버리지 하세요? 저요? 네, 레버리지는 네,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올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겠네요. 사실 레버리지 ETF가 정부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사실 MSCI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MSCI 와치리스트에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제일 결정적인 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주식 쉽게 사고 파는 그리고 현금을 출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건데 정부에서도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특정 종목으로 많이 수급이 쏠려 있는 게 두 번째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쉽게 완화하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특정 종목 쏠림 현상 이재명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뭐 같이 못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로 많이 쏠려 있는데 이게 자금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목 팔지 않고 레버리지 ETF만 사도 변동성이 있는데 다른 종목 팔고 레버리지 ETF 많이 가거든요. 여기서 피해 많이 봤던 게 바이오 ETF들 많이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고 코스닥 ETF도 매도가 코스닥 150 거기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엄청 빠졌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ETF 사고 레버리지 ETF 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워놨던 부분이 있고 요즘에 그리고 제가 호가창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ETF로 단타 치는 분이 그렇게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타 재밌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네. 주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열광한 거잖아요. 레버리지 ETF에. 네. 쉽게 부작용은 인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안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변동성 너무 커졌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좀 부담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동성 줄이기 위해서 레버리지에 들어오는 허들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이제 판단들을 한다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프로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네. 가뜩이나 이만저만 해서 했는데 더 네. 허들 레이트를 높이면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 좀 두라고 나는. 내비두라고. 네. 네. 내비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려는 입장에서 네. 내가 겨우 지금 이제 3,000밖에 없는데 이거 5,000 올리면 나 못 들어가는데 네. 아니 3,000으로 벌 거고 내 1튼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책 당국자가 또 가만히 두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고민되네요. 근데 뭔가 좀 조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자, 하여튼 그 ETF 하여튼 뭐 그 레버리지 그거 나온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ETF 중에 제일 단기간에 잘 팔린 제일 많이 팔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쏠림이 있고 확실히 네. 처음에 한 4조 1,000 이 정도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꽤도 많이 커졌죠. 어젠가가 하루에만 그 상위 3개 ETF가 7조인가 뭐 네, 꽤 커졌어요. 거래량이 뭐 나왔다고 하는 것 그 같아요. 영향력이 엄청나고. 지금 사실 ETF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수익 구조를 보면 본사에서 원래 수익을 훨씬 많이 냈었어요. 항상 보면 본사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채권 매매를 하고 그런데 요즘에
본사에서 지점 눈치 좀 많이 본다 그래요. 지점에서 수익이 확실히 좋아져서 그러니까 거래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0조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레버리지 ETF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거래 수수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권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수익 좋은데 사실 아까 증권사들 좀 보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증권사가 수익이 좋다는데 증권주는 왜 그럽니까 그럼? 증권주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좀 높으면서 해외 투자자를 허용해주는 뭐 삼성증권도 미국에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가 못 가죠. 사실은 별로.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투자 수익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잘 나올 텐데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근데 이런 종목이 증권 섹터 빼고도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나 칭찬한다 스스로. 저 꼭지 있죠. 네. 저 때쯤에 삼성. 삼성이든 미해증이든 난 진짜 증권주 생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막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시장이 이렇게 간다는데 내가 또 원래 이제 저는 금융주 자체를 안 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너무 편견이었나? 아하. 좀 살짝 생각 바뀌고 증권주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화랑인데 증권주가 안 갈 수는 없잖아. 스스로 거의 설득되면서 네. 저 거의 꼭지쯤 갔을 때 손이 막 날아가랬구나. 아 그래 맞다. 주식의 시대. 증권주를 버리면서 내가 주식의 시대 얘기할 수 있나? 아. 매수 그때쯤에 제가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잘 참았어. 그때쯤에 이제 그런 허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를 살려면 두 개를 맞아. 살아라. 네. 그때 이제 우리 맞아요. 제가 빈센트가 등장했거든요. 옆에서 네. 안 됩니다. 줄이셔야죠. 네. 그렇게는 아니죠. 더 사세요. 네. 근데 하나 허들이 좀 더 높아진 건 아시죠? 예. 이제 1대 3이죠 이제. 1대 3입니다. 네. 네. 아 그럴 수 정말 있다. 잘했다. 네, 정말 그럴 수 칭찬합니다. 정프로. 네. 셀프 칭찬. 네. 근데 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시장에 돈들이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사실 주식이 올라가고 거래대금 늘어날 때 증권주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장을 대응하면서 느끼는 게 이전의 경험들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금리 떨어졌을 때 증권주 좋고 금리 올라갈 때 은행주 좋고 뭐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내수주 좋고 환율 올라갈 때 수출주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 많이 올라갔고 거래대금 많이 늘어났고요.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주식이 안 가죠. 근데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이유죠.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 실적 시즌 그리고 연말 가면은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수급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오르는 게 시장가로 누가 많이 사서 오르고 많이 맞습니다. 팔아서 떨어지는 건데 많이 사는 저쪽으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조정을 과거의 받은 것 경험이 같습니다. 오히려 네. 투자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틀에 갇히면 그렇잖아요. 네. 과거의 경험이 이제 훌륭한 나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요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제 이것도 있는데 지금 같은 정말 전대미문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스스로를 발목 잡는 수도 있다. 아하. 예. 대신 스스로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네.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투자 습관 같은 것들은 조금 너무 과거를 답습하지 말자. 이번 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돈을 버신 분들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과거의 경험, 아픈 경험 하나 풀어놓으실까요, 우리 상무님? 첫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아픈 경험은 아니고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아픈 경험이죠. 그 전까지 모쏠이었다라는 아픈 경험이 좀 레알이에요?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뭐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사랑합니다, 와이프. 네. 네. 다른 분 한 번도 안 만나봤다고? 네. 제가 공대생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네. 근데 공대생 때 바보 같은 공부만 하는 까만 잠바 입고 다니는. 그건 너무 90년대 아닌가요? 너무 후회되진 않으세요? 후회가 많이 됩니다. 다시 너무 한번 재미없게 아니, 산 다시 거. 기회 드릴게요. 후회가 되나요? 아니 이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난 이런 거는 솔직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솔직한 거지. 예, 후회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하나 볼까요? 네이버? 네이버이 뭡니까 이건?
네이버가 이게 1년 저점이 5월 20일이었구나. 네이버 차트 한번 봐주세요. 아 우리 상무님은 미대생이어도 안 됐을 거라는 댓글들이 있네요. 아 못됐다 사람들. 네. 네이버가 네. 네이버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차트를 보면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야, 다 왔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뭔가 큰일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버 실적 좋은데 사실 주가가 못 갔죠. 네이버 기대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AI를 활용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몇 가지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냐. 카카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카카오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는 숫자만 보면 좋은데 사실 현대차가 좀 전에도 제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긍정적인 부분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점유율 올라갔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네. 점. 네이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실적이 올라갔는데 좀 하락을 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 쏠림과 그리고 로봇의 숫자가 못 지킨다. 이런 게 있었다라면 네이버는 AI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대감을 폭발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주길 원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마진율 80%, 영업이익 70조, 80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 폭발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약간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된 그런 시장인데 지금 네. 레버리지 ETF 사실 레버리지가 무서운 상품이에요. 하락하면 뭐 5% 10% 하락하는 날 삼성전자 네. 2배로 하락할 거잖아요. 그죠, 네. 되게 무서운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굉장히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 도파민을 아직 못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네. 폭발적인 상승 사실은 수급적인 부분들로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가 돼요. 예, 네이버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수급상으로 너무 쏠려 있고 조금만 팔아도 하락 더 많이 하거든요. 저기서 더 깨지면 언제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사실 더 깨지면 더 깨질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깨질 수 있지만 지금 많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저가 아니에요? 완전? 지금 1년에 저희 1년 내 최저점이 19만 원일 거예요. 아닌가? 50 거의 19만 원까지 지금 내려가는 19만 거거든요. 원대인데. 네, 그래서 근데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더 많이 뭐 추세적으로 더 깨고 막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수급에서 많이 쏠려 있다. 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네. 상승하고 있다라고만 믿고 투자를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시장이 고점에서도 지금 9,000포인트 언저리에서도 변동성이 더 심해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할 때 좀 무섭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물론 네. 이제 다음날 반등을 해줬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단도직입적으로 왜 산 거예요, 이거? 아, 네이버? 아니 그 나도 진짜 생각 없었던 건 알죠. 오케이. 생각 그럼 없었는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아, 실수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꾸 뭐 로봇을 뭐 한다는 얘기. 네. 제가요? 아니 누군가 하여튼 여기 아, 그래, 댓글이었나? 댓글에서. 네. 아, 그 저도 왜 몇 번 부정적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이거 CEO 바꾸기 전에 난 투자 생각이 없었다. CEO 바뀌기 전까지는. 네. 근데 자꾸 뭐 아유, 된다. 됐어요. 그만할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적은 턴어라운드 됐다. 네. 그렇죠? 네,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 쪽도 커머스 쪽도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됐어, 있는데.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 뭐 광고 그 판매로 뭐 네이버 갈 거예요. 아하. 어차피 그걸로는 못 가. 새로 AI 뭘 하든지 로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고 그냥 야 광고 작년보다 20% 더 팔았다. 뭐 네이버 쇼핑이 한 300만 원 더 늘었. 에휴 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가 올해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밸류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소재 다음에 이제 로봇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로봇과 신소재가 엮이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제가 딱 보니까 올해 완전 로봇에 꽂히셨더라고. 네. 맞아. 왜냐면 내가 그걸 잊지 않거든. 로봇이 예를 들어서 상용화된다. 네. 그때 1억까지 산다 그랬나? 3억 어제 산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로봇에 완전 꽂히셨구나. 아 맞아. 네. 우리 네. 빈센트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로봇은 정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학교에서 그 아틀라스를 보여줬었나 봐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 무슨 아틀라스가 학교죠? 어떻게 있죠? 초등학교 아니 로봇이 아니라 동영상을. 네, 아틀라스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다 보죠. 네. 동영상은 네, 학교 근데 아니라 그 학교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아틀라스가 뭐냐? 네. 현대차에서 만든 로봇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왜 사람처럼 만들었냐? 이 아들의 질문은
이 로봇이 좀 기계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사람처럼 만들어져서 왜 사람처럼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답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년 안에 네. 우리 집 안에도 우리처럼 생긴 로봇이 한 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회사에서도 내 옆에 나처럼 생긴 로봇이 일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 이 집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내 옆에 있고 그랬을 때 거부감이 좀 덜 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부감이 좀 덜 드는 게 로봇 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보다는 나랑 비슷하게 좀 생겼으면 거부감이 좀 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로봇이 관절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근데 관절 안 만들고 바퀴 달아도 앞으로 잘 갔다 왔다 하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관절도 만들고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웨이브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만드는 이유는 저는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 아하. 생활하는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폭발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공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집에서 살림 같이 해주는 로봇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급력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을 만약에 아드님께 하셨다면 70점짜리 답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럼 30점은 자, 인간과 비슷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이 생깁니다. 아하. 너무 비슷해서. 그렇죠. 불편한 골짜기 아시죠? 그 골짜기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정말 인간과 완전히 똑같아서 우리가 구분 못하면 그런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뭔가 기괴한 느낌 네. 이게 이제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만드는 이유는 인류가 짧게 보면 뭐 20만 년 혹은 뭐 길게 보면 400만 년 그 이상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손과 발 모든 기술들이 우리의 몸에 맞춰서 우리의 도구들, 우리의 가구들, 우리의 집들 다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최적화된 로봇은 결국 인간을 닮을 수밖에 없다. 네. 왜 우리가 우리에 맞춰서 싱크대도 만들어, 우리에 맞춰서 화장실만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든 것이다 얘야. 아,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100점 드렸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30점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근데 우주에는 로봇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시장이 2%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밀려? 네. 아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었구나. 네, 시장이 점심 때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심이죠. 네. 점심 네. 반전되죠. 네, 오늘 네. 점심 먹으면서 네. 너희 왜 팔아서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진 날이 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근거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밀릴 것 같지도 않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제 뭐 애플 얘기도 그렇고요. 애플 지금 노트북도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애플 휴대폰도 뭐 노트북? 비싸지고, 네. 맞아. 노트북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자 이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젠 노트북, 뭐 셀폰 가격이 너무 비싸질 거다. 그래서 수요가 꺾일 거다.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응을 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수요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를 살까 해서 검색을 했는데 네. 330만 원짜리를 보고 그 윗단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샀던 게 200만 원대였거든요. 이게 비싼 건데. 근데 300만 원대 하니까 확 거부감이 근데 들더라고요. 어디서 사시려고요? 애플? 아니 그냥 삼성 삼성 거? 사려고 했는데 지금 300만 원대예요? 네, 300만 원대더라고요. 그 네. 리싱크몰로 들어와요. 아, 우리 3프로 여기 리싱크몰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90만 원이면 좋은 거 삽니다. 90만 원이요? 네. 빨리 아유 바보같이 330만 원짜리 살 일이 이유가 그래서 없지. 330만 원 너무 비싸서 결심을 한 게 좀 더 아껴가면서 좀 더 쓰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휴대폰도 이제 300만 원짜리 휴대폰이 나올 텐데 안 돼.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실 300만 원 너무 비싸서 가전 쪽 그리고 뭐 모바일 쪽은 판매량은 좀 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통신 쪽을 가보면 네. 통신 쪽에서는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AI 요금제와 그리고 새로운 AI의 기능에 최적화된 휴대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비를 좀 더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금제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 요금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AI 기능을 활용하는데 큰 이 불편함은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최적화시키고 조금 더 편하게 한다. 그런데 휴대폰 가격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다. 좀 이 소비적으로 좀 부담이 좀 들 것 그럼 같거든요. 어떤 행태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게 다 통합. 예전에는 뭐 유비 쿼터스라는 것도 있었는데 랩탑도 그렇고 셀폰도 그렇고 다 스마트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막 비싸져 갖고 400~500만 원씩 해. 그러면 여러 개 쓸 거 이제 하나만 쓸까요? 아니면 아예 안 쓸까? 아니 더 쓸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드웨어가 사실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더 쓰려는 그런 욕구들이 좀 더 생길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걸 네, 기존에 있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길 원하는 건데 그 추가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300은 너무 비싸다. 3은 좀 비싸요? 네, 3은 좀 비싸. SK하이닉스가 지금 3자를 봐야 되는데. 비싸요? 한 주 팔면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럼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플레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돈 가치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네. 환율 한번 보면 지금 1,540. 야씨. 환율 너무 비싸다. 너무 돈가치 많이 비싸다. 떨어졌네. 왜 이렇게 비싸는 그러니까 거야?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환율이 1,540원 하면 우리가 리만 이후에 1,500원대 후반 갔었잖아요. 그때는 경제 위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1,500원대 중반 좀 넘어갔을 때도 있고 그러면 환율이 경제 위기냐? 근데 경제 위기 아니죠. 근데 그때랑 지금 결정적으로 다른 게 와. 우리나라 안에 환율이 달러가 많은데 환율이라는 게 시장에서 달러와 원화가 만나가지고 시장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시장으로 달러가 안 나온 거죠. 특히 기업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니까 가정에서도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환율이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어서 그렇다고 또 확 내려올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외국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미국에 특히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서 달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뭐 많이 좀 내놔달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쉽사리 내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높은 상태로 좀 더 환율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올해 해외 가나요? 해외에? 네. 갈 일이 없죠. 아하. 네. 환율이 비싸서 환율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네. 네. 일본 한번 잠깐 갔다 올까? 일본. 네. 오늘 일본과의 경기 있습니다. 아하. 일본이랑 2대0? 3대0? 캐나다인가? 네. 아니야. 스웨덴인가? 아. 그래서 일본이 네. 스웨덴을 크게 이겨줘야 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진출에 희망이 생긴대요. 아하.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죠? 올라가면? 네. 스웨덴하고 하네요. 아니 이게 스웨덴에 붙는 건 아니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뭐 48개 가운데 3등들 중에 뭐 하여튼 좀 잘해야 되나 봐요. 지금 1대1이에요. 어디가? 스웨덴하고. 일본이? 네. 그럼 또 어려워지는데. 다른 경우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경우의 수가 참 많죠. 자,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끝으로. 네, 사실 이 미국 시장 많이 안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도리어 잘 버텨줬고, 근데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도 금액도 굉장히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조 4천억. 1조. 네, 1조 4천억이면 굉장히 큰 편은 아닌데 시장의 하락폭이 지금 계속 좀 깊어지고 있어요. 방송 시작할 때 한 2% 정도 봤었는데 지금 2%대 후반까지 좀 내려가고 있고 매수 자금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 많이 빠졌으면 또 삽니다. 밀렸을 맞습니다. 때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네. 시장에 매수의 흐름이 확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매수 자금이 좀 줄어들어서 오늘 네.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프로께서 끝으로 네. 12시 예언 한번 해주세요. 12시요. 네. 요즘에 오. 잘 맞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아하. 큰 반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또 하필이면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은 식사 안 하나요, 사람들? 아니 금요일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월화수목과 금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반전 기대하는 건 조금 네. 무리다라는 무리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무리데스. 무리데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윤정식 상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